네, 반갑습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7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동안 유튜브에서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부지런하게 좋은 내용으로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 심신에 부합하는 건강한 주택의 조건, 그리고 재물과 주택의 관계, 더불어서 건강과 행운을 부르는 인테리어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인체 좋은 건축자재의 선택과 금전을 좋게 하는 주택의 색상 및 좋은 운을 부르는 인테리어 주택 풍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집안 사람들의 건강과 성공, 그리고 발전 등을 위해서 행운과 복을 부르고 좋은 에너지를 유도하는 주택 풍수란 어떤 형태의 주택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이 건강한 주택의 상징성과 에너지와의 관계, 그에 따른 기능을 살펴 좋고 나쁨을 살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그에 따른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은 한 가족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휴식하는 심신의 보금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를 짓고 살거나 낡고 오래된 이 건축물들을 증축하거나 또한 리모델링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현대 건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합하는지 여부이며 전통적인 풍수지리법에 또한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풍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한 가족의 정신과 신체 상황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주택이 자리한 곳에 유동하는 이 흐르는 기운을 파괴하게 되어서 이 주택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택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 주택의 색상과 재료가 인체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적합하지 않은 재료와 색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조성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전통적인 풍수의 이치에 근거해서 이 주택과 부부 그리고 가족의 상황에 맞게 이런 주택의 조건을 결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의 성장에 맞는 요소들을 분배하고 가족 구성원의 방이라든가 어떤 에너지의 흐름에 맞게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택을 조성할 때 사용되는 실내 장식 자재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내 장식 자재나 건축 자재 혹은 사용하는 어떤 집기 등도 이 각기 구성원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부합하는 물건이라든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풍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오행인 금, 목, 수, 화, 토, 금기운, 목기운, 수기운, 불기운, 흙기운, 금, 목, 수, 화, 토의 유형을 고려하셔서 배분하는 것이 비교적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할지라도 그렇죠. 이 한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마다 각기 독특한 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성이 비교적 많은 분이라면 석재류가 좋고, 또 목의 기운이 많이 포진된 분들은 나무의 재질이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인 사람은 금속성 재질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방사성 물질이라든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어떤 재료는 인체의 균형을 깨거나 두통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뇌신경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건축자재는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택의 또 색채, 이 색상을 결정할 때는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담장이나 지면 등을 일단 포함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심적인 색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족 구성원이 휴식하는 방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일성 있는 색조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방의 색상을 구체적으로 선택할 때 비교적 이상적인 색상이라고 한다면 흰색이라든가 황색이라든가 녹색 종류의 어떤 색상이 비교적 좋고 가볍고 또 나무색도 그에 따라서 비교적 좋다고 봅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장 꺼리는 색상이 있다면 이 어두운 색깔, 즉 말해서 검정색하고 흑색 등 회색 이런 거죠. 죽은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둡고 침침한 색상이라든가 생기가 없는 색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홀로 사시는 분들의 거실 색상은 좀 밝은 색깔, 분홍색도 비교적 좋다고 보는데요. 너무 어둡고 침침한 이 색깔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집안의 상황에 맞게 가급적이면 너무 화려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심신이 편안한 이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색상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정 색상은 가벼운 색상이 좋고요. 그리고 무거운 색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음향 이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 즉 천지가 아직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 이름을 혼돈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음양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이름을 배운이라 했습니다. 위로는 해와 달, 별과 음양, 그 다음에 차고 더운 것, 비와 이슬, 바람과 구름이 없었고, 아래로는 초목과 산천, 금수와 사람이 없어 그저 컴컴하고 어두운 뿐이었는데, 우주간에 최초로 물이 생기고 태초에 불이 생기고 태초에 나무가 생기고 태수에 금이 생기고 태극에 흙이 생김으로 해서 물이 첫 번째요, 불은 두 번째요, 나무는 세 번째요, 금은 네 번째요, 흙은 다섯 번째고, 이 삼원의 극이 이루어져서 혼돈을 가려지고 배온이 나눠지니까 비로소 가볍고 맑은 것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양의 생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생성되어서 양의가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천정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래서 색상은 당연히 가벼운 것을 선택하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은 비교적 맑고 옅은 색상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옅은 남색은 청명한 푸른 하늘을 상징하고, 백색은 유유히 여유있게 흘러가는 흰 구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바닥의 색상은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비교적 깊은 색상이 좋고요. 이것은 바로 땅의 성정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주택 안에 장식의 품격은 가급적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 울긋불긋하거나 통일되지 않은 색상이 이것저것 조화롭지 않게 부조화된 형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 주택이 어지럽게 구성되어 있으면 화해하는 기운이 깨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주택의 장식이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흉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무엇보다도 청결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미가 있어야 되죠. 공간성이 있어야 맑은 기운이 유동하고 흐를 수 있어가지고 좋은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장식하는 어떤 기본 원칙은 너무 화려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청결한 공간이 적당하게 잘 안배되어 있어야 기운이 잘 모이는 명당 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주택은 외관을 매우 중시하고 내부 시설의 사용 편리성도 중시하지만 무엇이든지 적당해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탁 튀는 형태는 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집안에는 무엇보다도 충만한 가득한 양기가 가득해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면 기운의 흐름이 차단되고 좋은 양기가 머무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식이 너무 화려하면 진정한 양기를 향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가연성 있는 재료나 가연성과 관련된 장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은 자연의 순리와 어떤 법칙에 위배되지 않은 구조가 가장 적절하고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연과 어울린 친화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그리고 자연과 상반된 것은 흉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하는데 편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신을 휴식하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홍수나 기타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지 않는 주택이 곧 명당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름지기 주택은 살풍을 막아주고 폭풍우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 생활하면서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집이야말로 좋은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풍요라든가 집안 구성원이 모두 편안해져야 명당주택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명당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79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80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여 이 주택풍수와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표시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이 붉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고 제가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요. 아주 건강이 넘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강의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